자국 통화를 무기로 삼으려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보다 먼저 영향력을 늘려놓은 민간 기업들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중국은 감시국가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한층 더 국민의 돈 사용법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위안입니다. 중국은 수년에 걸친 준비를 거쳐 2020년에 드디어 디지털 인민원의 시험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은 쇼핑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통화로 은행 계좌 등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벌써 거의 무연금 사회에서 많은 거래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개인 소유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상, 즉 국가의 감시 밖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되면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소재와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에이킨교의 프랭크 쉐 교수는 요컨대 디지털 인민원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감시 및 통제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으로 권력 중심이 더 강화된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개발을 서두르는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의 개발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6년에 걸쳐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한 뒤 2020년에 선전, 수저우, 청두, 슝안 등 4개 도시에서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위안화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는 모두 디지털 대장에 기록되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민간 하이테크 기업과 그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자국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는 디지털 통화로 그 영향력을 억제할 생각입니다. 중국에서는 엔투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면서 중국 내 디지털 거래에 대한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2013년에 여액보라는 투자 신탁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는데 워낙 인기를 끌면서 중국 규제 당국의 개입을 불러일으켜 규모의 축소를 강요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거대한 투신이 어떠한 이유로 파산했을 경우 중국 경제에 대혼란을 일으키는 리스크를 두려워했습니다. 스위스 금융 UBP의 수석 아시아 투자 전략가 앤서니 장도 2020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중국의 주요 하이테크 기업의 디지털 통화 독점과 이들 기업이 중앙은행의 감시 및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정부의 우려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1월 엔투그룹이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 회사의 기업 공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브로커인 핑크스플로의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 제임스 길링엄은 이번 결정으로 중국 정부의 명확한 승인 혹은 정부와의 협력 없이 누구도 하나의 시장에 대해 과도한 지배권을 갖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은 해외로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링엄은 중국 당국은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디지털 위안화 도입으로 당국은 더 높은 수준의 자본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위기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에 급급했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로를 통해 기록적인 속도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셰 교수는 디지털 통화는 감시 국가 구현에 필요한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얼굴 인식 기술과 감시 카메라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시민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디지털 인민원의 특징은 제어 가능한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즉, 어느 거래의 양 당사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중앙은행에는 그들의 개인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금융 대기업 골드만삭스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틸턴도 디지털 통화의 중요한 특징은 그 통화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중앙은행이 직접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통화의 개발은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다른 경제적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은행들의 스위프트 이용을 미국 정부가 금지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하여 국경을 초월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최대 야망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비중은 고작 4% 남짓에 불과해 미국 달러의 88%에 크게 못 미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고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이 위안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당초 중국 소비자가 정말 디지털 위안화로 몰려갈지도 불투명합니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86%인 8억 명 이상이 이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중앙은행이 완벽하게 보증하는 디지털 통화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은 레벨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사람들이 특히 큰 거래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싶은 자산에 대해 사생활이 없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반인들은 디지털 위안화 사용에 신중할 것이라며 편의성은 민간 결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데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위안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시장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폐로 대체될 경우 달러와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 등의 디지털 화폐 확산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달러 결제망을 통한 미국의 금융 제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축 통화의 근본 요소인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의 대응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서 우리는 아직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법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첫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차 대규모 공개 테스트까지 한 상황을 두고 디지털 위안화 개발의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공식 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하며 2022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겨울 올림픽 무렵에 대규모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민을 향한 감시와 통제를 넘어 미국 달러 결제망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